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아리백, 지난 대선에 유명해진 그 아리백 선언을 이제서 했어요. 근데 정부는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원전 비중을 전체 그 에너지 비중에서 30%로 높이겠다. 재생에너지는 반대로 20%로 줄이고. 태양광은 때려잡고 있죠, 지금. 완전 거꾸로 가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오죽 심각하면 증권회사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한명호 이사님. 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요즘 굉장히 제가 좀 기분이 많이 안 좋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는 원전이 좋아. 원전은 친환경이야. 태양광 때려잡아라. 태양광 때려잡는 뉴스 요새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미친 건가?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선언했는데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계속 늦어져 왔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 경쟁자들은 이미 다 선언을 했고 그런 트렌드에서 늦어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경쟁에서 뒤처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현 정부의 가장 큰 모토가 반도체 산업 육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눈만 뜨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삼성이 다른 TSMC라든지 이런 경쟁사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확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정부의 모든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태양광을 한마디로 때려잡자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지금 검사가 대략 한 20여 명 투입됐고 수사관까지 하면 100여 명. 이러면 하나의 특수본이에요, 거의. 대규모로 마치 특검하듯이 태양광을 때려잡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를 때려잡는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때려잡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못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다 합쳐야 삼성전자 하나 할까 말까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한 22에서 23 테라와트아워 전기를 쓰거든요. 근데 국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다 합쳐도 올해 아마 한 20 테라와트아워 후반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2030년 정도 되면 삼성전자의 국내에서의 이 전력 소비량이 약 한 40 테라와트 아워 정도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부족한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그 설치했던 속도로 풍력 태양광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정반대로. 태양광은 이미 내년부터 큰 폭으로 설치량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연간 2번의 고정가격 입찰제로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데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낮게 기업들이 설치하겠다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검찰에서 막 때려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겁나서 못하는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하는 대만 TSMC는 2년 전에 했어요. 거기는 미래가 이러하니까 국가적으로 아예 엄청난 재생에너지 설치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TSMC는 2020년도에 이미 아리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서 나오는 전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920메가와트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민간 기업이 체결하네 하고 저는 의아했었는데 TSMC가 그걸 발표하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애플이 TSMC의 그 고객이잖아요. 애플이 나한테 납품하는 모든 기업들은 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서 만들어서 납품해라 하고 발표를 했죠. 그게 아리백이란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아리백입니다. 근데 이제 대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만 정부가 6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를 하고 해상풍력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초기에 5기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너무 이게 흥행이 잘 된 거예요. 너무 많은 기업들이 대만에 투자로 들어오고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대만 정부가 그 목표치를 20.5기가로
확 올렸습니다. 대만은 사실은 IT 부분에서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국가거든요. 대만에는 풍력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기계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대만에 가서 아주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설치해서 아리백을 달성하는 것은 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거꾸로 우리는 그 재생에너지를 축소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했어. 대신에 원전은 친환경. 원전이 어떻게 친환경이야.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친환경이야 그게. 친환경이면 그 원전 안에 들어서 자든가 씨발. 제가 가장 절망하는 것은 눈만 뜨면 저는 이제 에너지 담당이니까 관련 뉴스를 이제 전 세계적인 뉴스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만 눈만 뜨면 원전에 대한 아주 환상적인 뉴스들만 도배로 되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도배가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나라가 없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도저히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탄소 중립으로 가는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뉴스가 중심이에요. 그것도 꼭 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만 주로 나오고 원전은 너무 빨리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보조를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빨리 없어져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정도이지 원전이 환상의 미래를 가지고 있고 뭐 수백조 시장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해외 언론들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또 재생에너지가 위축이 되고 그걸 오히려 또 유도하는 듯한 이런 사회 그거를 수사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그 제가 많이 다운이 돼 있고요. 미친 정부예요. 네, 아니 근데 뭐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미친 정부예요. 지금 친기업 정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계속 밀어주고 규제를 혁파하고 뭐 근데 정작 기업이 써야 될 재생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네, 오늘도 토론회하는데 지자체에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얘기가 다 거의 됐는데 맨 마지막에 그 해외 기업이 물어보더래요. R200 달성 가능하냐? 힘든데요. 못 들어오는 거죠, 국내. 어제도요, KBS가 보도했던데, 네덜란드 연기금, 유럽에서 가장 큰 연기금이라는데, 한국에 투자할 거냐 물어봤더니, 한국 원전이 관련된 거면은 꼼꼼히 따져가서 투자 안 한다, 우리는. 세계 추세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 문제에서 이제는 경제 문제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수출도 안 돼. 이걸 환경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 문제는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을 가지고 뭐 기후변화 이슈 뭐 여러 가지 정당성을 내세우죠. 그거는 이제 정당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속셈은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먼저 해서 앞서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뺏겼던 다양한 제조업의 헤게모니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일자리들을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거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핵심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미국의 공장 지어라예요, 그게.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배터리, 전기자동차, 미국의 공장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종류의 사다리 걷어차기인 거예요. 환경으로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이 탄소 중립하고 아리백 해서 이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물건 못 팔게 만들고. 그게 새로운 무역 장벽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미국, 유럽 모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무역 장벽을 다 쌓고 있어요. 탄소 국경세. 그건 유럽에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내년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관련된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를 노티스를 해야 됩니다. 유럽에다가.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력 인증제가 유럽에서 지금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배터리를 만들 때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다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떨어지면 아예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죠.
미국은 이미 그 IRA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 판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 인력의 전력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자동차 쪽은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약 400에서 500만 대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만 대 이상은 수출용이에요. 그 200만 대 중에서 거의 한 40~50% 정도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IRA뿐만 아니라 USMCA라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을 해야지 관세를 받지 않는 것을 이미 발효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200만 대의 수출 기지 중에서 절반 정도는 고용 인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그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왜 표가 안 나냐면 노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겠냐 하면 그동안 현대차에서 외주 줬던 물량들, 다양한 부품이나 물품들을 갖다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받아서 오는 이런 물량들 있죠. 이런 물량들 이제 자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람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내부에서는 이 고용의 감소가 자동차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 때문에 다양한 우리나라의 정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물품들도 불투명해지고요. 그 뒤로 철강에 대한 이슈도 생기고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부울경 경북 지역이에요. 지금 여당 분들은 이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K, PK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셔야 되고 빨리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원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니 참 답답한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전은 건설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태양광은 1년이면 되죠. 육상풍력 2년이면 되고 해상풍력 한 3년에서 5년이면 돼요. 굉장히 많은 인력이 단기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제발 좀 정치를 가지고 경제 문제에 덧붙이지 않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로 경제를 죽이는 게 태양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환경으로 장벽을 쌓고 그 기준을 못 맞추면 우리한테 팔 수 없어. 우리한테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조건 못 맞추면 안 살 거야. 그리고 공장은 우리나라에 지어. 그걸 환경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면은 보호무역이라고 비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환경 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비판을 못 해요. 저런 트렌드에 이제 완전히 불을 붙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제는 이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이 확실하게 된 거죠. 오늘도 조금 전에 푸틴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자립이라는 게 그냥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된 거거든요. 재생에너지 말고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심지어 원전에 들어가는 핵 연료도 다 수입이에요. 그러면 답은 자명한데 이게 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지 제발 좀 정부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가 확 드는 게 어제 기사 때문이에요. 우리 모 지자체에서 전 정부 지자체 단체장이 했던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해서 백지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또 해상풍력 하기로 했던 걸. 그 이유가 더 웃겨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보도에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부유식 해상 풍력은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 그러니까 싸지는 15년 후에 하면 되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이유. 지금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태풍이든 사이클론이든 허리케인이든 이거를 견디는 풍력 발전기들이 전 세계에 상용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팩트고요. 두 번째는 더 황당하죠. 어떤 산업이든 시장 초기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지원을 해서 성장을 시켜야 그 시장을 선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할 핑계를 찾는 거예요. 안 할 핑계를 그냥. 아니 근데 안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울산 얘기해야 돼. 네.
울산 지역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유식 해상 풍력으로 인한 발전을 많이 하지 않으면 거기 기업들은 아리백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게 울산이 수소의 메카잖아요. 해상 풍력이 없으면 그린 수소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화석연료 수소를 쓸 겁니까? 이율배반적이에요. 예, 아까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서 아리백을 못하는 것 같이 똑같은 지금 이런 참 참담한 얘기들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이사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근데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맨날 원전 얘기밖에 안 하잖아. 태양광 때려잡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들 거기 맞추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완전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게 환경에 안 좋다가 아니라 치명적이다, 경제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은 계속 나오셔야 된다. 이사님. 예. 그 천공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아니 아무리 봐도 최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쪽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는 천공이든 지공이든 이걸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만나서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예. 제가 참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참 어색한 일이거든요. 예, 제가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거는 사실 참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현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천공께서 알아주시길. 아니 근데 우리 언론 현실이 좀 많이 답답해요. 원전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다 망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원전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사모펀드에 인수가 됐죠. 유럽의 대표 기업 아레바, 원전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EDF에 인수가 됐어요. 근데 심지어 그 EDF가 최근에 국영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원전이 지금 전체 52기 중에서 26기가 절반이 서 있습니다. 부식 문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적자가 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을 많이 운영하는 회사가 EDF인데 이 회사가 그냥 국영화돼 버렸어요. 일본의 도시바, 웨스팅하우스 인수했다가 이 회사가 완전히 해체가 됐잖아요. 이게 원전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민낯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원전업이 마치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는 꼭 원전을 수출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남는다. 이러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참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사님은 금융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스베이다에 앞으로 자주 나오실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